9월 29일 법률방송 러투데이 시작하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법무부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오늘 검찰 과거사 조사위원회를 설치하라고 법무부 장관에 권고했습니다. 법무부 탈검찰화와 공수처 설치 권고에 이은 개혁위의 세 번째 권고안인데 내용을 보면 말 그대로 잘못된 검찰 과거사를 탈탈 털어보도록 하고 있습니다. 장한지 기자가 권고안의 내용과 의미를 전해드립니다.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설치를 권고한 검찰과거사 조사위원회의 조사 대상은 크게 4가지 범주입니다. 먼저 검찰권 행사가 잘못됐음이 재심을 포함해 무죄 판결을 통해 확인된 사건, 검찰권 행사 과정에서 인권침해 의혹이 제기된 사건, 국가기관에 의한 인권침해 의혹이 상당함에도 검찰이 수사 및 공소를 거부하거나 지연한 사건, 기타 검찰이 관련된 인권침해 내지 검찰권 남용 의혹을 받고 있는 사건, 이렇게 4범주입니다. 한마디로 수사와 기소를 잘못한 것은 잘못한 대로, 수사나 기소를 해야 할 것을 안 하거나 미룬 건 또 그것대로, 나아가 기타라고 해서 검찰 관련 잘못된 과거사는 다 털어볼 수 있도록 한 겁니다. 개혁위는 그러면서 과거사 조사를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권한도 조사위에 아울러 부여했습니다. 일단 조사위원회는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과 협의해 9명 이내의 민간위원들로 위촉하고 조사위 산하에 조사단을 따로 두도록 했습니다. 조사위 위원은 법무부 장관이 위촉은 하되 법무부 장관이나 검찰총장의 지휘 감독을 받지 않도록 명시해 독립성과 공정성을 보장했습니다. 아울러 조사단의 규모와 구성 방법, 조사 대상 사건, 조사 진행 방식과 순서 등도 모두 조사위원회가 독자적으로 결정하도록 했습니다. 나아가 실질적인 조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수사 기록은 물론 검찰 재판 기록까지 확인할 수 있는 권한을 줬고 검사를 포함해 관련 공무원은 조사단의 진상조사에 성실히 응하도록 했습니다. 조사위원회 활동 기간은 1년으로 하고 필요하면 6개월 더 연장할 수 있습니다. 조사 결과는 보고서로 발표하는데 보고서엔 조사 결과뿐 아니라 재발 방지 대책, 피해자 권리 구제 방안 등도 함께 담도록 했습니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개혁위 권고안을 적극 수용해 검찰총장과 협의해서 검찰 과거사 조사위원회를 신속히 설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어떤 기관도 누구도 제대로 들여다보지 못한 검찰 과거사라는 판도라의 상자가 열리고 있습니다. 법률방송 장한지입니다. 네, 관련 소식 하나 더 전해드리겠습니다. 법무검찰개혁위원회는 법무부와 검찰은 과거사 재심 사건에서 국가의 잘못을 적극적으로 시정해야 한다며 과거사 재심 사건 관련 적정한 검찰권 행사 권고안도 오늘 발표했습니다. 개혁위는 피고인의 무죄가 명백한 경우 법원의 재심 개시 결정에 대한 항고 및 재심 무죄 판결에 대한 상소를 하지 말아야 한다며 피고인의 재심 청구가 없는 경우에도 직권으로 재심을 청구해 무죄 판결을 이끌어내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개혁위는 특히 인권 침해 재심 사건에서 무죄가 명백한데도 법과 원칙에 따라 판결해주기 바란다며 이른바 백지 구형을 하는 검찰의 잘못된 관행은 더 이상 계속돼서는 안 된다며 검사는 공익의 대표자로서 무죄라고 판단되면 무죄 구형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관련 개혁위는 과거사 재심 사건에서 무죄를 구형했다가 징계 처분을 받은 임은정 검사에 대해 실질적인 피해 회복 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며 임은정 검사에 대해 지휘권이 오남용된 부분이 있었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네, 로인사이드 오늘은 청원 경찰들이 제기한 헌법 소원 얘기 해보겠습니다. 김효정 기자 나와 있습니다. 김 기자, 먼저 사건 내용부터 전해주시죠. 네, 한국수력원자력 소속 청원경찰 A씨 등이 지난 2015년 제기한 헌법소원인데요. 네. 청원경찰법 제5조 제4항은 청원경찰의 복무에 관하여는 국가공무원법 제57조, 제58조 제1항, 제60조, 제66조 제1항 및 경찰공무원법 제18조를 준용한다고 돼 있습니다. 네. 이 조항이 위헌이라면서 헌법소원을 제기한 겁니다. 네, 준용한다는 해당 국가공무원법 조항이 어떻게 되나요?
네, 핵심은 그중 국가공무원법 제66조인데요. 네. 66조 1항은 공무원은 노동운동이나 그 밖의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즉 공무원의 단결권, 단체 교섭권, 단체 행동권의 노동 3권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네. 이 조항에 따라서 청원경찰도 파업 같은 노동권 행사에 제약을 받고 있는데요. 네. 이게 위헌이라는 겁니다. 그럼 뭐 핵심 쟁점은 청원 경찰이 경찰이냐, 뭐 공무원이냐 아니냐 이런 거였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청원경찰은 사실 우리나라에만 있는 독특한 제도인데요. 청원 경찰이 우리나라에만 있는 건가요? 네, 청원경찰 제도는 지난 1962년에 쿠데타로 집권한 박정희 정권의 시작과 함께 시행됐습니다. 네. 내 직장은 내가 지킨다 이런 취지인데요. 네. 은행이나 관공서 등 배치된 구역 내에서는 불심 검문과 보호 조치, 또 무기를 사용할 수 있는 등 주어진 임무와 권한은 일반 네. 경찰과 다름이 없습니다. 네. 그런데 문제는 신분입니다. 직무는 경찰 직무와 거의 동일하지만 신분은 경찰도 공무원도 아닌 쉽게 네. 말하면 일반 직장인과 다를 게 없습니다. 네. 그래서 헌재가 뭐 어떤 결정을 내렸나요? 네, 헌재는 이 사건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는데요. 네.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법률은 과잉 금지의 원칙, 즉 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합성, 침해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 등을 두루 고려해야 합니다. 네. 청원 경찰의 업무가 가지는 공공성이나 사회적 파급력은 군인이나 경찰에 비교해 견주기 어려운데도 군인 경찰과 마찬가지로 노동 3권을 획일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침해 최소성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것이 헌재의 헌법 불합치 결정 사유입니다. 네. 그럼 뭐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건가요? 네, 헌재는 내년 말까지 국회가 청원 경찰의 구체적 직무 내용과 신분 등에 따라 이 노동 3권을 선별적으로 제한하는 내용으로 법 개정을 하도록 했고요. 네. 내년 말까지 개정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해당 조항은 2019년 1월 1일부터 자동으로 효력을 상실합니다. 네. 뭐 청원 경찰이 그냥 은행 등에서 고용한 뭐 일종의 사설 시큐리티나 경비인 줄 알았는데 이게 국가가 만든 직업이라는 건 오늘 또 처음 알았네요. 잘 들었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이명박 정부 국정원의 방송 블랙리스트를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PD수첩을 통해 황우석 줄기세포 논문 조작 의혹을 보도한 한학수 MBC PD를 오늘 참고인으로 불러 피해자 조사를 했습니다. 한학수 PD는 이명박 정부 당시 제작 현업에서 배제돼 이른바 신천교육대로 불렸던 MBC 아카데미에서 브런치 만들기 등의 교육을 받고 스케이트장 관리 업무에 배치되는 등 인사상, 직무상 불이익을 받았습니다. 한 PD는 검찰에 출석하며 PD의 인격을 말살한 잔인한 일이었다며 이런 부당 노동행위가 몇몇 경영진의 행위가 아니라 그 이면에 2010년 국정원의 MBC 정상화 전략 및 추진 방안 문건에 따른 정권 차원의 MBC 장악 계획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지난 26일부터 최승호 전 PD수첩 PD와 김환균 언론노조 위원장 등을 불러 피해자 조사를 한 검찰은 조사 결과를 토대로 국정원의 언론장악 계획이 실제 실행됐는지, 국정원과 MBC 경영진 사이에 부적절한 접촉이 있었는지 등을 수사할 계획입니다. 네, 30대 여교사가 이제 초등학교 6학년인 12살 아이와 여러 차례 성관계를 맺어서 충격을 준 사건. 유정훈 변호사의 미디어와 법. 오늘은 미성년자 의제 강간 얘기 해보겠습니다. 변호사님, 이 여교사 도대체 어떻게 해서 초등학생 자기 제자와 성관계를 갖게 된 건가요? 네, 그 경남 창원의 한 교사 얘기인데요. 네. 경찰에 따르면 네. 그 교사가 아이와 예. 그 체험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예. 좋아하는 감정이 싹텄고 네. 이제 본인의 얘기에 의하면 뭐 사랑하는 감정이 생겨서 네. 성관계까지 갖게 됐다라고 진술했다고 합니다. 네. 뭐 이 여교사는 초등학생 제자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예. 이모티콘을 보냈다든지 네. 아니면 사랑한다라는 문자 등을 보내면서 네. 뭐 관계를 이제 시도했다고 합니다. 네. 또 이제 좀 특이할 부분인데요. 이제 네. 만두를 사주겠다라고 하면서 이제 불러내는 방법으로 여러 차례 자신의 승용차와 심지어 그 교실에서까지 성관계를 맺었다고 합니다. 네, 뭐 이 교사 결혼도 했고 자녀도 있다고 하는데 참 뭐 할 말이 없는데, 근데 이게 어떻게 해서 외부에 알려지게 된 건가요? 네, 이 여교사의 엽기적인 엽색 행위는 네, 그 해당 초등학생의 부모가 네, 그 학생의 휴대폰에 이상한 사진과 문자가 있는 것을 보고 네, 경찰에 신고함으로써 세상에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네. 이 여교사 지금은 어떻게 돼 있나요?
네, 해당 초등학교 교사가 신체 네. 접촉을 시도할 당시에 네. 교사라는 사실 때문에 상당한 압박감을 가졌다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아이가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초등학생이 선생님께 거역하지 못하고 네. 성관계를 맺게 됐다는 것이 경찰의 시각입니다. 네. 현재 여교사는 미성년자 의제 강간 및 추행, 성폭력 특례법상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 행위 네. 혐의로 구속된 상태고 곧 기소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뭐 이렇게 말하긴 그렇지만 어쨌든 합의하에 한 거 아닌가요? 그래도 처벌이 되는 건가요? 네, 여교사의 지위, 네. 여교사와 제자라는 신분 관계, 네. 그리고 어린 아이의 나이를 고려할 때는 네. 이런 합의가 진정하게 있었다고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네. 법조계에서도 대체로 강제적인 저항은 없었지만 합의가 있었다고 보지는 않고 있는 것이 대체적인 시각입니다. 네. 그리고 설사 합의가 있었다 하더라도 네. 여교사는 미성년자 의제 강간죄로 처벌받게 됩니다. 네. 미성년자 의제 강간 이게 뭔가요? 네, 우리 형법은 합의란 명목하에 네. 미성년자에게 나쁜 행동을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네. 13세 미만자와 성관계를 맺거나 네. 13세 미만자를 대상으로 하여 성추행을 하는 경우에는 네.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네. 처벌하게 됩니다. 네. 이를 미성년자 의제 강제 추행죄라고 합니다. 네. 미성년자는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보호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네. 이 법이 만들어졌습니다. 네. 미성년자 의제 강간 이거는 형량은 어떻게 되나요? 네, 형법상 13세 미만자를 간음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징역, 그리고 강제 추행한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네.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네. 뭐 성관계를 가졌을 경우에는 무조건 징역형이네요. 뭐 벌금 같은 게 없고. 네, 그렇습니다. 법정형 네. 자체가 징역형만 정하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는 어떻게 돼 있나요? 네, 주마다 다르기는 합니다만은 네. 미국의 경우 17세 미만자의 경우에는 네. 합의가 있었다 하더라도 형사처벌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보다 연령이 훨씬 더 높네요. 네, 대체적으로 다른 네. 나라를 보더라도 네. 14세에서 16세인 경우를 이제 의제 강간의 기준 연령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이런 연령이 낮다 하여서 네. 입법이 지금 시도되고 있고요. 네. 향후적으로 약간 상향은 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뭐 13살 미만 어린 아이와 성관계 뭐 무슨 말을 갖다 붙여도 로맨스가 될 수는 없고 징역 갈 일밖에 없으니까 주의들 하셔야겠네요. 혹시라도 기웃거리시는 분들이 있으면. 잘 들었습니다. 네, 오늘의 판결. 넌 내게 모욕감을 줬어. 이병헌, 김영철 주연 영화 달콤한 인생의 유명한 대사인데요. 영화 속에서 김영철의 어린 애인인 신민아가 이병헌에게 관심을 보이며 가까워지자 김영철이 이병헌을 죽이려 하며 한 말입니다. 오늘의 판결은 이 모욕 얘기입니다. 내가 최순실이냐? 뭐 이런 말 들으면 기분이 좋을 사람은 거의 없을 것 같은데요. 이 말이 법적으로도 모욕죄에 해당이 될까요? 그렇다는 게 법원 판단입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최순실이라는 고유명사를 사용해 상대방을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들에게 잇따라 각각 유죄를 선고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먼저 서울의 한 직장에서 동료와 말싸움을 벌이던 30살 김모 씨가 직장 동료를 향해 거짓말을 하고 있다며 진실이 밝혀졌으니 회사를 관두어라 하면서 말끝에 네가 최순실이냐고 한마디 붙인 모양입니다. 내가 최순실이냐에 발끈한 이 직장 동료는 김 씨를 모욕죄로 고소했고 법원은 모욕이 맞다며 김 씨에 대해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또 다른 사례는 서울의 한 주상복합 건물 앞에서 무료 급식 모금 봉사활동을 하던 자원봉사자들에게 안모 씨가 최순실 1, 2, 3 같은 것들아 시민들 돈을 너희가 다 갈취한다고 한 발언인데요. 안 씨는 뭐가 그리 못마땅하고 분이 안 풀렸는지 자원봉사자들을 향해 최순실 1, 2, 3 같은 것들이라고 한 것도 모자라 최순실 같은 X라고 욕설까지 한 모양입니다. 재판에 넘겨진 안 씨는 모욕죄 유죄 판결을 받았고 여러 차례 폭력 전과가 있는 점 등이 감안돼 징역 10월에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네, 최순실 씨. CIA 한국지부 보고서에 따르면 박정희 대통령 시절 박근혜 영해를 영적으로, 육체적으로 지배했다는 고 최태민 목사라는 든든한 아버지를 두고 한평생 아무 걱정 없이 호의호식하며 살아왔을 것입니다. 박근혜 영해가 박근혜 대통령이 되지 않았다면 아마 지금도 딸과 함께 호의호식하며 살고 있었을 겁니다. 지나친 욕심이 자신과 딸은 물론
40년 지기 박근혜 대통령도 거덜내고 삼성 총수 이재용 부회장마저 잡아먹고 나라의 품격마저 후퇴시켰습니다. 이제 그 자신, 최순실이라는 이름 석자 자체가 모욕의 상징이 돼버린 현실. 과유불급, 지나침은 모자람만 못하다는 금과 옥조를 다시 생각하게 합니다. 사족을 붙이자면 말싸움하다 아무리 화나도 이 최순실 같은이라고 하면 벌금 내고 징역 갈 수도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판결이었습니다. 네, 이어서 법조계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법무부는 오늘 프로야구 전 삼성 라이온스 이만수, 전 롯데자이언츠 박정태 선수에게 감사패를 전달했습니다. 이들은 대구와 부산 지역 소년원 학생들에게 야구 교실과 특강을 여는 등 꾸준히 재능 기부를 해오고 있습니다. 법무부는 스포츠, 음악, 미술 등 각 분야 전문가들이 재능 기부를 할 수 있는 활로를 넓히겠다고 밝혔습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오늘 혼자 하는 소송법률지원센터 홈페이지를 구축해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나홀로 소송을 하거나 법률 문제 해결을 원하는 국민들이 웹상에서 편집기를 통해 법률 서식을 작성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오늘 민중은 개 돼지 발언으로 논란을 빚은 나향욱 전 교육부 정책기획관이 낸 파면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국민의 봉사자인 공무원으로서 해서는 안 될 발언임은 두말할 나위가 없고 국민의 공분을 초래했다고 질타하면서도 파면 처분은 지나치게 과중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전국 법관 대표회의, 판사회의가 어제 김명수 대법원장과 면담을 갖고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에 대한 조사권을 부여해 줄 것과 법원 행정처 컴퓨터 등 물증을 보존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대법원은 김 대법원장이 다양한 의견을 경청한 후 숙고해 결정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고 전했습니다. 네, 긴 추석 연휴 반가운 사람들과 따뜻한 시간 잘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 로투데이도 10월 9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9월 29일 법률방송 로투데이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